자, 안녕하세요. 5학년 2학기 사회 교과서 60쪽에서 64쪽까지의 내용, 세종 때에 이루어낸 발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룰 내용이 조선 세종시대에 이루어진 과학기술과 문화의 발전을 알아볼 건데요. 사실은 요 차시는 세종대왕님의 업적 하나만 얘기하기에도 시간이 아주 빠듯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지나갈 수도 있으니까, 또 분량이 좀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미리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조선의 4대 임금 세종 때는 조선의 르네상스라고 불릴 만큼 엄청난 정치, 경제, 과학 등 여러 분야에 걸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낸 시대예요. 자동 물시계인 자경루와 옥루, 하늘의 별을 관측하는 혼천이 강수량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한 측우기뿐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랑스러운 한글인 훈민정음, 과연 한 시대에 다 만들어진 것이 맞는가 싶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 문화유산들이 만들어진 시대가 바로 조선의 세종시대입니다. 자, 먼저 세종대왕님의 왕자 시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왕자의 난을 거쳐 이성계의 뒤를 이어 조선의 2대 왕이었던 태종, 자, 이방원이었죠. 이 태종은 허수아비로 앉혀놨던 정종을 결국 명목상 왕위를 정종에게서 선의를 받아 조선의 3대 임금이 됩니다. 이 태종에게는 중전인 원경왕후와의 사이에서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인 세자 양녕대군이 있었고요. 둘째는 효령, 셋째는 충녕대군이 있었습니다. 자, 태종은 아주 강력한 왕권을 행사하면서 조선 초기 왕실의 권한을 강화하였지만, 자신의 다음 때부터는 이제 덕으로서 다스리는 성군이 나올 것을 기대했어요. 자, 그런데 세자인 양녕은 문무에 능해서 태종이 극진히 아꼈습니다. 정말 총애했어요. 하지만 정작 양녕대군은 공부보다는 좀 노는 걸 조금 더 좋아하고, 특히나 여자를 밝히는 바람에 이것이 여러 차례 신하들 사이에서 문제로 불거지게 됩니다. 결국 양녕은 세자 자리에서 폐위가 되게 되고요. 둘째인 효령대군은 불교의 유교보다는 불교에 심취해 있었어요.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성리학을 기반으로 하는 유교 국가란 말이죠. 결국 셋째였던 충녕대군이 세자가 되고요. 세자가 된 지 2달 만에 태종은 본인이 상왕으로 물러나고 충녕대군을 왕 위에 앉히게 되니, 이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세종대왕님입니다. 자, 세종대왕님은 왕자 시절부터 엄청난 독서광으로 알려졌는데요. 거기에다가 또 고기를 너무너무 좋아했다고 해요. 자,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고기를 좋아하는데 책만 읽어요. 움직임이 거의 없어. 그러다 보니까 또 매일 책을 읽다 보니까 눈도 나빠지고 살도 많이 쪘다고 합니다. 보다 못한 태종이 어느 날은 이 세종이 왕자일 때, 세자일 때, 그러니까 충녕대군일 때죠. 방에다 가둬 놓고 모든 책을 빼앗아 버리는데요. 그때 세종은 병풍 틈 사이에 끼어져 있던 책 한 권을 발견해서 그 책을 달아서 떨어질 때까지 읽었다는 일화가 전해진다고 합니다. 자, 이 세종대왕님이 특히 고기를 무척이나 좋아하셨는데, 어느 정도로 좋아했냐면은 이 태종이 이제 승하할 때, 그러니까 죽을 때가 됐을 때 유언으로, 원래 이제 그 조선이 유교의 나라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고기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태종은 유언을 이렇게 남깁니다. 야, 임금이, 그러니까 세종이죠. 임금이 내 장례식 기간에도 고기 좀 먹게 해. 이렇게 말할 정도로 고기를 엄청나게 좋아하셨다고 해요. 좀 새로운 모습이죠. 자, 이러한 세종대왕님은 즉위 이후에 성리학을 숭상하는 유교 정책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데요. 고려시대부터 존재하던 연구기관들을 하나로 통합하고 기능을 확장한 집현전을 궁궐에 설치하고
신분에 관계없이 실력 있고 유능한 인재들을 등용해서 전문적으로 학문을 연구하고 왕의 자문 역할을 담당하게 하였습니다. 이 집현전을 통해서 세종 때의 각종 연구와 책들이 출간되거나 정리가 되는데요. 세종이 직접 하나하나 집현전 학사들과 찾아가며 유교의 예법과 시행을 세밀하게 규정해서 완성한 오례의라고 하는 예법에 관한 책이 있었고요. 또 백성들에게 유교의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인 효를 권장하기 위해서 고려시대 편찬된 효행록을 정비해서 출간을 했고요. 글자를 모르는 백성들에게도 유교의 중요한 가치 정도는 알아야 된다라고 해서 이 효행록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그림을 그려 넣은 삼강행실도를 편찬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여기에 이제 한글을 덧붙이게 돼요. 세종 때는 이렇게 한글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집현전이 연구하고 집필한 성과들만 해도 하나하나 열거하다가는 시간이 모자랍니다. 이 정도로 알아두셔도 돼요. 자, 뭐니 해도 세종대왕님의 가장 큰 업적 가운데 하나인 훈민정음이 있겠죠. 바로 자랑스러운 우리의 한글인데요. 글자를 모르는 백성들이 쉽게 글자를 배울 수 있도록 신하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것을 무릅쓰고 만들었으며, 집현전 학사들로 하여금 훈민정음의 사용 설명서에 해당하는 훈민정음 해례본을 또 만들게 됩니다. 또한 많은 책을 만들기 위해서 금속 활자를 고려시대 때보다 더욱 정교하게 다듬기도 했죠. 자, 이런 세종대왕님의 정치 철학을 한마디로 표현한다 그러면은 애민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을 사랑하는 거죠. 농업이 나라 살림의 근간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보다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농사법을 담은 농사직설이라고 하는 책을 펴내서 각 지방 관리들에게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백성들의 농업을 도와주도록 하는 거죠. 또 신분이 가장 노비라고 할지라도 아기를 낳으면 출산휴가 100일을 주어서 쉬게 했고요. 남편도 30일의 출산휴가를 주어서 아내의 산후조리와 육아를 돕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비록 노비라고 할지라도 살인을 저지르거나 가혹하게 대한다면, 그러니까 노비를 죽이거나 노비를 너무 심하게 부리면은 엄히 벌하도록 아예 법으로 정해버렸습니다. 또한 노인을 극진히 공경을 해서요, 신분에 관계없이 노인들을 위한 연회인 양로연을 베풀어서 대접을 했고요. 쌀과 옷을 노인들에게 내려서 편안히 살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토지의 크기만을 가지고 세금을 부과하던 기존의 제도를 개선해서 땅의 품질에 따라 세금을 다르게 거두는 전분육등법, 풍년과 흉년에 따라서 세금을 다르게 거두는 연분구등법을 실시해서 백성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었죠. 뿐만 아니라 외교적으로도 국방적으로도 아주 많은 성과를 거두게 되는데요. 자, 이 조선은 명나라에 대해 사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금과 은 등의 곡물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곡물 가운데는 처녀들, 여자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공녀라고 했어요. 자, 이런 곡물을 바친, 조공을 바치는 것을 조공무역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명나라는 조선의 조공을 받아서 훨씬 더 많은 물품들을 담례로 하사를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세종대왕은 조선의 여자들이 낯선 나라에 강제로 끌려가는 듯 하는 것이 너무도 안타까워서 자신의 동생이었던 함령군을 직접 명나라에 사신으로 보내서 협상 끝에 다른 조공품을 더 얹어주는 대신에 금과 공녀를 보내지 않기로, 아예 폐지하기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 또한 북방의 여진족이 수시로 조선을 넘보고 약탈을 하자 북진 정책을 펼쳐서 최은덕 장군으로 하여금 여진족을 몰아내고 사군을 설치해서 방비토록 했고요. 백두산의 호랑이라고 불렸던 맹장 김종서 장군으로 하여금 육진을 방어하게 하여 오늘날의 한반도 경계선을 확정하게 되죠. 삼국시대 때부터 대마도의 왜구가 수시로 약탈을 해갔는데
세종은 이종무 장군으로 하여금 왜구의 본진인 대마도를 점령해버립니다. 또한 전국의 모든 곳을 조사하여 세밀하게 기록하도록 한 지리서를 만들게 되는데요. 조선의 국토를 살피고 다스리는 데 이용하도록 또 조선 땅을 하나라도 놓침없이 전부 기록을 하게 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세종대왕님이 돌아가신 뒤에 세종실록에 부록으로 들어가 세종의 아들인 문종이 수정 보완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세종실록 지리지라고 부르게 되고요. 바로 이 세종실록 지리지에 독도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진과 외를 힘으로 누른 세종은 그냥 힘으로 찍어 누르기만 한 게 아니에요. 여진족이 조선에 귀화하면 백성으로 받아서 사군과 육진에서 살 수 있도록 했고요. 대마도 정벌 당시 대마도의 도주가 항복을 하자 3군데의 항구를 열어서 제한적으로 무역을 허락해서 여진족과 왜구의 노략질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진족에 대해서는 귀화를 해서 조선의 백성으로 살도록 했고, 왜구들은 대마도가 농사가 너무 안 되는 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에서 적정히 제한한 쌀을 사갈 수 있도록 항구를 개방을 해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왜구의 노략질도 근본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게 돼요. 자, 정도전이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 조선의 건국 과정에서 살펴봤지만 백성을 중심으로 재상이 다스리는 나라를 꿈꿔요. 이것이 성리학의 이상인데요. 유교요. 유교를 또 다른 말로 성리학이라고도 해요. 자, 이 성리학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고려를 무너뜨리고 이성계와 함께 새 왕조를 창건을 하는데, 조선의 거의 모든 제도와 경복궁의 모든 부속 건물들의 이름 하나하나까지를 아주 치밀하게 설계합니다. 하지만 조선의 3대 국왕이었던 태종은 왕자의 난을 통해 정도전을 축출을 하게 되는데 지나치게 재상의 권한이 강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왕의 권한을 더 강화해서 왕권과 신권이 조화를 꿈꾸는 조선의 기초를 만드는 게 바로 태종이었습니다. 자, 이런 정도전의 설계와 태종의 기초 위에 세종은 조선의 모든 법과 제도를 성리학의 이념을 바탕으로 해서 정비해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모습의 기초를 완벽하게 완성을 하게 됩니다. 세종은 군사와 임명권을 제외한 국정의 권한을 6조의 신하들에게 위임하고 의정부의 정승들이 의결을 거쳐서 왕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의정부 서사제라고 하는 것을 실시를 하게 돼요. 자, 세종이 이렇게 왕으로서의 권한의 일부를 신하들에게 위임할 수 있었던 데에는 탁월한 재상이었던 영의정 황희와 또 황희뿐만 아니에요. 맹사성, 성삼문, 권진, 김종서, 정말 수많은 성리학자들, 천재라고 불릴 만한 신하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세종이 탁월한 인재 등용을 했고 토론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를 표방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세종은 또한 조선 화폐의 기본이 되는 엽전, 그러니까 동전을 처음으로 만들게 됩니다. 바로 조선통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조선통보를 만들어서 발행을 했고요. 명나라 법전인 대명률에 의존하거나 그때그때 다르게 처리하던 업무들을 소육전 또는 신찬경제 소육전이라고 하는 법전을 신하들과 함께 직접 만들게 돼서 훗날 조선 최고의 법전이 되는 경국대전의 기초를 닦아 법치국가로서의 조선도 완성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음악도 아주 탁월한 재능이 있었던 세종대왕님은 박연 등으로 하여금 중국 음악 중심의 궁궐 음악을 우리 음악으로, 그러니까 아악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악을 정리해서 종묘 제례악을 완성을 하게 되고요. 우리의 음악 소리, 우리만의 음률을 만들기 위해서 편경, 편종 등의 기본 음계가 되는 악기를 만들고요. 음악을 정확하게 기록하기 위해서 오늘날까지도 국악악보로 사용되고 있는 우리나라만의 국악악보 정감보를 만들어서
조선의 각종 음악들을 기록하도록 합니다. 자, 조선 세종 때에는 과학기술 역시 눈부시게 발전했는데요. 가장 천한 신분이었던 노비 장영실을 신하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재능을 높이사 벼슬을 주어 각종 과학기구들을 만들고요. 이런 장영실은 세종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아주 눈부신 활약을 합니다. 자동 물시계인 자경루와 옥루를 만들어서 날씨에 상관없이 정확한 시간 측정이 가능하도록 했고요. 정확하게 하늘의 별을 관측하고 1년에 천체, 하늘의 움직임과 절기를 나타내도록 한 혼천이를 만들게 되는데, 이 혼천이를 통한 천체 관측이 얼마나 정확했던지 세종실록 기록을 보면요, 그 일식, 달이 태양을 가리는 일식을 예측한 관리가 계산을 실수를 해서 15분 차이가 났어요. 그런데 이걸 제대로 계산하지 못했다 해서 곤장을 때리는 일이 있을 정도니까, 혼천이를 제대로 다루고 계산을 한다면은 정확하게 일시까지도 예측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또한 세계 최초의 강수량 측정기, 측우기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것을 전국의 관청에 설치해서 비가 어느 정도 왔는지를 판단하여 흉년과 풍년을 파악해서 세금을 걷는 데 활용했을 뿐만 아니라 이런 통계 자료들을 모으게 되면 장마철을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해서 농사를 돕도록 했습니다. 태양의 움직임을 통해 24절기와 시간을 표시한 해시계인 앙부일구를 만들었는데요. 이 앙부일구는 큰 길가에 설치해서 백성들이 시간을 알 수 있게 했는데, 글자를 모르는 백성들도 있지 않냐, 양반만 시간을 보라는 법 없지 않냐 해서 이 앙부일구는 그림으로 시간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장영실은 또한 세종의 명을 받아 고려시대의 금속활자를 보다 정교하게 다듬은 조선의 금속활자인 갑인자라고 하는 금속활자의 제작에도 참여를 했고요. 조선의 과학기술은 정말 세종대왕과 장영실이라는 최고의 조합으로 눈부시게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세종 때 이렇게 발달한 천문관측 기술과 시간계산 기술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태양의 움직임을 기반으로 하는 달력인 칠정산이라고 하는 달력을 만드는데요. 오늘날의 달력과 비교해도 차이가 없을 정도로 매우 정확한 달력이었습니다. 사실 세종대왕의 업적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이야기할 거리가 너무 많고, 장영실의 업적만 가지고 얘기해도 너무너무 할 거리가 많아요. 하지만 최대한 압축해서 설명을 했는데도 정말 세종 때의 눈부신 문화유산과 발전을 다 늘어놓기가 벅찬 모습이 보이시나요? 정도전의 치밀한 국가 설계는 태조 이성계의 조선건국으로 기초가 되고, 태종의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기반을 다진 터 위에 세종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모습을 완성한 조선 최고의 군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배운 내용 너무 많았죠. 배운 공책 자료 올려놨으니까 배운 공책 자료를 참고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관심이 조금 더 있으면 조금 더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본다든지 해서 정말 세종시대의 조선의 발전만큼은 한 번 더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오늘 시간이 길었죠. 그래도 정말 최대한 짧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유교 질서를 바탕으로 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사회 모습은 어떠했는가를 교과서 66쪽부터 68쪽까지 내용을 가지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